언제부터 확 벌어지기 시작했냐라고 보면 첫 번째가 2000년대 초반 판교 개발을 하면서 그때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일산 대비 분당 가격 했더니 한 일산이 분당이 한 70% 정도 됐더라. 네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가 되면서 네. 이제 그 이후로는 두 배로 더 벌어진 거죠. 격차가 점점 확대가 된 건데 결국 이거는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요즘 일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면은 꼭 따라붙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냐, 아니면은 살기 좋은 일산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사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신도시들인데 지금 가격이나 이런 분위기들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지역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격차들이 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격차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소장님, 저희가 현재 시세를 좀 보면은 분당의 사실 평당 가격이 일산의 거의 2배 정도의 지금 육박 시세로 봤을 때 거의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2배 네. 육박하죠. 더 네. 넘나? 더 넘는 더 넘을 단지도 수도 있어요. 있기도 더 넘을 하고요.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분명히 일기 신도시가 처음 시작될 때는 큰 차이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90년대 입주를 그렇죠. 했는데 92, 93년도에 네. 입주했죠. 그때 처음에 입주할 때 분양 금액이 한 6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살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가격은 똑같았죠. 일기 네. 신도시가 거의 똑같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예.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똑같이 출발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옛날 얘기인데 저희 사촌 형이 일산에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산이 분당보다 사실은 초창기에는 살짝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의 강남이 아니었잖아요. 네. 92년, 강남에 93년도는 대한 위상이 달랐기 때문에 강남이 그때는 92년, 93년도면 오히려 뭐 여의도가 더 인기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 네. 강남이 강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분당이 좋을지 일산이 좋을지 모르는데 일산이 사실 도시 계획을 보게 되면 호수공원도 너무나 크게 잘 되어 그렇죠. 있고 맞아요. 일산이 더 좋아해서 초창기에는 일산이 살짝 더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네. 선호도가 높았는데 저는 강남하고 이제 비례 관계. 이제 강남이 좋아지잖아요. IMF 외환 위기 지나고 IMF 외환 위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 강남이 강남 집값이나 중랑구 집값이나 뭐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IMF 외환 위기를 지나면서 이제 한 번에 양극화라면 네. 양극화 점점 벌어지는 게 저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IMF 외환 위기 전에는 약간 양이 부족 시대. 88 올림픽 지나고 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결혼도 하고 집도 부족하고 막 이런 시대. 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90년대까지 살았는데 IMF 외환 위기 딱 지나면서 발생을 했 사회 문제가 비정규직. 그전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네. 외환 위기 지나면서 비정규직이란 게 생기게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양의 부족에서 저는 질의 부족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보급률도 이제 90% 네. 넘어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90년대만 하더라도 학원과 교육 환경 뭐 이런 게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역세권도 있으면 좋은 거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나면서 이제 학원가도 중요해지고 같은 집인데도 역세권이냐,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학원가가 있느냐 점점 따지기 시작하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또 뭐가 등장하나요? 브랜드 아파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냥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지상은 공원화된 아파트, 세대가 바뀌었는 3세대, 4, 뭐 이런 3세대 식의 아파트들이 아파트들.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벌어지게 되죠, 질적으로. 그러면서 강남은 계획도시잖아요. 주거 인프라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지하철도 좋고 문화도 좋고 고급 커뮤니티도 생기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이가 점점 벌어지네.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강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위성도시라고 해야 될까? 확장이 되잖아요. 네. 강남의 그 우리가 경부벨트라고 하는 포도송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포도가 송이 따라서 이렇게 쭉쭉 열리잖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출발해서 판교, 분당, 물론 위에 잠실도 있습니다. 네.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용인이 개발이 되고 광교 신도시 수원이 개발이 되고 동탄이 개발이 되고
평택까지도 이제 네. 쭉 이어지니까 수요가 쭉 타고 이제 내려가는 확장성을 보이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분당은 이렇게 확장성이 네. 강남이 발전하면서 덩달아서 따라 올라가게 되고 강남 접근성이 좋으니까 강남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분당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나. 형님이 올라가니까 따라갔죠. 천당 아래 네. 분당이라고 하는데 강남 아래 분당이 그럼 강남은 천당인가요? 천당보다 더 좋지 않을까? 아, 결국 이 말씀 주신 게 강남이라는 강남 지리적인 붙어 있다라는 이제 입지적인 장점이 가장 이제 크고 분당 강남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일산과의 그런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판교 신도시가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판교 개발이 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확 벌어지기 시작했냐라고 보면 첫 번째가 2000년대 초반 판교 개발을 하면서 그때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일산 대비 분당 가격 했더니 한 일산이 분당이 한 70% 정도 됐더라. 네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가 되면서 네. 이제 그 이후로는 두 배로 더 벌어졌죠. 벌어진 거죠. 격차가 점점 확대가 된 건데 결국 이건 판교에 대한 부분들, 판교 개발이 크죠. 예, 분당의 가격을 또 올린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또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네, 그러면 아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분당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네. 네이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KT도 있고, SK도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또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렇죠. 뭐 게임 회사들이나 IT 쪽에 젊은 영리치들이 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데 처음에 판교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판교가 분당을 잡아먹나? 분당의 수요를 뺐나? 네, 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개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너지 효과가 그쵸, 나오면서 맞아요. 오히려 확대됩니다. 네, 이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하나만 생기는 것보다 물론 한남 더일처럼 아주 초고가 뭐 단지들이야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주거 환경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 마포, 뭐 옥수 금호동, 성동구에 뭐 이런 뉴타운 개발을 통해서 동네가 신흥부촌으로 된 곳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냥 재건축이나 한 구역이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됐으면 마포나 옥수 금호동이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뉴타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막 빌라, 막 촌이에요. 단독주택 빌라 모여 있어.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네. 유효 수요가 이제 자금력이 되는 유효 수요가 들어오는데 소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교육 환경이 우수해지죠. 좋아지겠죠. 그쵸. 돈 있는 부모들이 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소비도 늘어나게 되니까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신흥부촌으로 만들어집니다. 교통망도 갖춰지게 되죠. 신도시도 장점이 이제 주거 인프라가 좋은 대규모 네, 가 만들어지는데 분당은 일기 신도시에서도 이제 크잖아요. 네. 한 9만 7천, 네. 9만 8천 호 정도의 네. 규모의 판교 신도시까지 한 4만 호 정도가 들어오니까 한 14만 호, 그다음 더 추가로 개발되는 곳까지 따지게 되면 15만 호 정도. 15만 호면 3인, 4인 가족으로 따지면 60만 명 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주거 환경을 가진 환경을 만들어 네, 주다 보니 또 강남 접근성도 좋네. 맞습니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는 또 덕을 많이 본 게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하고 교통이 늦게 들어오거든요. 네, 대부분 신도시 그렇죠, 맞습니다. 한 10년 개발되고 지나서 나면, 네. 동탄도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뭐 GTX 생겼고 뭐 일산은 이제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판교는 신분당선이 판교하고 광교가 빨리 반응을 한 게 신분당선이 빨리 들어옵니다. 네,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데는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뭐 골드라인 뭐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맞아 떨어졌다. 규모의 경제라든지 강남 확장성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판교가 분당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동반 성장을 하더라. 일자리까지 더해져서. 그래서 네. 이거는 와 강남 다음에 최고의 주거 타운이 만들어지다 보니 지금은 뭐 절대적인 위치, 왕자 자리. 근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산은 결국 뭐 파주 쪽에도 뭐 기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일산은 이제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긴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네. 부족해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결국 일산 신도시는 결국 분당과 조금 차이점을 둔다라고 하면 일산은 정말 베드타운으로서의 신도시를 가져갔던 부분이 강했다. 이미지가 그게 강했고 가장 최악
이죠. 그러니까 일산도 사실 지금 그런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 방송 영상 벤처밸리 뭐 이런 약하죠. 것, 예, 그런 그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그 정도는 안 돼. 그쵸, 판교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제가 너무 약하고. 정확한 통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떤 예전에 그 언론 기사를 보니까 상장 기업 네네네. 비교한 네. 게 있었는데 일산 쪽에는 몇 개가 되지 않았어요. 네. 10개 미만. 아, 네네. 분당 판교 쪽에는 수백 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일산 쪽 파주 쪽에 이제 파주 LCD 단지는 요즘 LCD가 중국에 밀려가지고 힘도 못 쓰게 되고 출판 단지를 만듭니다. 출판 맞아요. 단지 네. 파주에 네. 출판사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서울로 다 백. 맞아요. 많이들 서로 왜 뺏겼을까요? 파주에 이제 차립니다. 원래 서울에 그 뭐 서교동이나 이런 데 네네. 출판 단지들이 있었는데 회사들이 파주로 갑니다. 좋게 만들어요. 직원들이 안 옵니다. 그쵸. 직원 수. 그냥 사퇴 냅니다. 네. 나 여기 못 다니겠다. 안 할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백. 사장님은 파주에 있고 그렇죠. 일하는 맞아요. 데는 딱 또 그거예요. 서울에 맞아요. 다시 만들어요. 네. 왜? 애들이 안 오니까. 나오니까.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도 지방하고 비슷하잖아요. 지방 또 대기업들이 왜 안 내려가요라고 하면 아니 사람이 안 사람들이 오니까. 평택 이하로 안 가려고 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주도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심리적인 거리도 멀고 저는 심리적 거리도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약간 뭐라 그럴까? 아 거기 남양주?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지하철 8호선 타면 별내나 다산이나 잠실까지 한 28분 정도면 네. 다니거든요. 네. 실제로 충분히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의 거리. 네. 근데 파주는 마음의 거리, 일산 또 마음의 거리는 뭔데 더 실제 물리적 거리도 멀어요. 멀더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파주는 이걸 좀 그런 게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어렵고 제일 아쉬운 점은 GTX 있잖아요. 지금 네. 개통했잖아요. 저희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아, 그래요? 예. GTX도 저도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사실 GTX가 일산 지역, 일산 신도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기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고 이제 소장님도 보시는. 물론 개통했잖아요. 네. 물론 전면 개통은 아니죠. 예, 삼성역 예, 구간이 그렇죠. 이제 네. 안 했기 네. 때문에 서울역까지만 개통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면 개통하게 되면 삼성동까지 다 연결이 돼 전 구간이 다 연결이 되면 네.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도 GTX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속 열차고 지금 또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타고 서울역까지 오게 되면 진짜 금방 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 20분도 안 20분 걸릴걸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네. 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일산이 얼마나 커요. 그 큰 규모의 킨텍스역 하나, 네. GTX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저는 교통망도 신분당선도 하나 더 연결해주고 촘촘하게 그렇죠. 교통망이 더 맞습니다. 갖춰져도 네. 일자리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교통망도 생각보다 촘촘하지 않더라.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결국 우리가 GTX가 처음 이제 광역도시철도다 보니까 이게 처음 개통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이 GTX로 다 몰려 들어와서 GTX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기를 기대를 하고 만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는 이 지역을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넓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개통을 하고 봤더니 효과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맞아요. 역에서 얼마 거리에 있는 사람들만 실제로 교통 시간 단축의 효과를 보고 그렇죠. 나머지는 결국 기존에 내가 타고 다니는 광역버스나 뭐 말씀하신 3호선이나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 그다음에 걔가 또 대심도다 보니까 깊이 내려가야 또 한참 되고. 내려가고 네. 가격도 비싸고. 그렇죠. 생각보다 가격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킨텍스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만 그렇죠. 올라가고 맞습니다. 결국 지하철역 개통한 거랑 큰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비판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죠. 네. 가보면 생각해 보면 간단하잖아요. 네. 저 강촌 마을이나 뭐 다른 데서 버스 타고 가면 뭐 1시간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킨텍스까지 넘어와서, 와가지고 내려가서 2, 30분 걸리고 GTX가 또 빨리 오나 또 대기 시간도 네, 있잖아요. 네. 타고 비싼 요금 내고 와 서울역까지. 맞아요. 와서 또 갈아타고. 차라리 버스 타고 뭐 홍대나 강남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 보게 맞아요. 되면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GTX 효과가 생각처럼 강하진 않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퇴 세대가 살기엔 너무 좋다. 일산만한 곳이 없다.
거기에 진짜 없는 좋지. 게 없고 아 좋죠. 진짜 뭐 그리고 호수공원 너무 호수공원 좋잖아요.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이 거주 생활 실거주의 인프라는 일산을 뛰어넘을 곳이 없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네. 거기 계신 분들이 현금 동원력이 되게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 현금이 많아요. 깔고 있는 돈이 많지 않고 팡팡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기도 너무 좋다라는 밥 얻어 먹으러 가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너무 그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죠. 살기 네. 너무 좋죠. 학군도 좋고 실거주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실거주하기 나쁜 신도시가 있었나요? 아니 동탄 신도시도 실거주하기 좋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도 가보면 실거주하기 좋습니다. 좋은데 맞아요. 실거주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앞서서도 일자리. 그렇죠. 은퇴 세대들은 좋아. 네. 근데 일자리가 대기업 일자리나 중견기업들 상장 회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근에 또 아쉬운 점은 정부가 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예, 예, 비거주 예, 예.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네. 좀 건드리겠다 얘기 나오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강남에 살다가 자녀 다 키우고 일산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살기 좋으니까 가성비 네. 좋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 것처럼. 받아서 일산에 살고 그래도 돈이 남은 돈이니까 현금도 쓰고 하는데 네. 정부가 이렇게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죠. 서울은. 도- 살기는 좋으나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빼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부 정책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강남이나 한강 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일산으로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고 이렇게 좀 나가면 서울의 집중화가 좀 완화가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결국 이제 일기 신도시는 뭐 빼놓을 수 없이 이제 들어갈 게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주변에 최근에 분당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는 워낙에 대기업에서 특히 삼성이나 이쪽에서 이제 또 올라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집을 사는데 한 20, 거기도 한 20억 초반대 뭐 30억까지 안 가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사면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실거주를 하면서 대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던데 결국 이제 분당은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높은 상황인데 네. 일산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일산에 재건축을 보고 투자를 하러 들어가겠다라는 거의 못 별로 봤거든요. 없죠. 좀 아쉽지. 네.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자,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재건축이란 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옛날에는 두꺼비 조합장이 새집을 줬습니다. 오히려 환급을 해주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두꺼비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좀 많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용적률도 낮았죠. 네. 개포중원 같은 경우 용적률이 80%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짓게 되면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니까 또 건축비도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하던 저렴했고. 시절이니까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죠. 분양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또 수입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따져보면 자 우리가 재건축은 수익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내 돈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네. 새 집을 받는데 사업이니까. 돈 조금 내고 돈 많이 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고민이 있어. 맞아요. 그러면 자 근데 돈 적게 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 분당이 왜 분당이 좀 곽강을 받느냐? 아파트 가격이 비싸죠. 단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뭐 20억 넘는 곳들도 그렇죠. 있고 대부분 전용 넘죠. 대부분 네, 넘죠. 맞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 네.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기본 7억 정도는 잡잖아요. 네. 추가 분담금 7억 정도는 나올 거야. 물론 뭐 조합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억에 예를 20억이라고 할게요. 네. 7억을 다면 27억을 주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가야 될까? 그렇죠. 물론 뭐 평수가 좀 더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이 예를 들어서 전용 59를 사가지고 7억을 내고 그러면 전용 59는 좀 저렴하니까 네. 전용 84보다 그래도 한 25억, 24억 들어갈 거잖아요. 네. 분당이 새 아파트가 돼요. 재건축을 해서 네. 서현이나 순회나 이런데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전용 84가. 사실 거의 이제 평당 1억을 갈 수도 있는 정도긴 하죠. 충분히 가겠죠. 네. 최근에 그 리모델링한 단지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느티마을, 네. 정자역에 거기가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 그렇죠.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순회 서현에 리모델링도 아니고
재건축을 하게 재건축이니까. 되면 30억 이상 갑니다. 네. 일단 수익성 나오잖아요. 그쵸. 적어도 한 5억 안전마진은 먹고 들어가는데 다시 이제 일산으로 가보자고요. 일산 아파트 가격이 뭐 그 지하철역 주변이라도 10억 10억 정도. 잘 안 넘죠. 잘 안 넘어요. 아, 10억 넘는 요즘 것들도 있고. 그래도 거의 그 해요. 킨텍스역 주변은 네, 15억 그렇죠. 뭐 이렇게 맞아요. 갑니다. 그건 그렇죠. 15억, 17억 신축 아파트들 갑니다. 자, 주변 다 나머지 구축 아파트들은 뭐 10억. 재건축을 해야 되잖니들. 네. 그러면 7억 내죠? 공사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17억 정도 돼요. 맞아요. 킨텍스역에 신축 아파트가 17억 정도 하는데 15억, 17억인데 재건축하면은 17억. 킨텍스역 주변도 아니야. 분양이 안 되죠. 그럼 사업성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 적어도 22억 정도는 예상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높게 때려야 되잖아요. 네. 아까 분당은 뭐 30억도 솔직히 저는 들어가죠. 완판될 것 같거든요. 그 순회 서현 쪽에 그렇죠. 일산에 한 20억, 25억 때리면 네. 차라리 그냥 노량진 가지. 아, 이번에 노량진 25억 25억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요 자체가 비싼 일반 분양가를 지불할 만큼의 유효 수요가 많지는 않다.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에 네.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한 8억 하는데 7억 내라고 하면 입이 쩍 벌어지죠. 집값만큼 내라고. 분당은 20억에 7억이니까 3분의 1 정도 내는데 여기는 집값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그쵸.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들이 쉽사리 동의를 안 합니다.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럽죠. 그냥 이렇게 네, 살다가 네, 나 그냥 네. 갈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핸디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라고 한다면 일단 가성비가 좋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살기 좋은데 살기 좋은데. 가격을 보게 되면 요즘 그쵸. 서울의 중위 가격이 12억입니다. 그니까요. 나머지 지역들을 보더라도 그러면 10억 이하의 역세권의 교육 환경 좋고 편의시설 좋은데 집만 좀 노후화됐어. 그러면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대감 호재라는 건 있잖아요. 네. 호재고 있고 인테리어 좀 하면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 자녀를 좀 키우거나 나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나이가 좀 있다. 팔고 일산에 집 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좋은 차 자율주행 되는 거 사서 강남에 일 있으면 자율주행 켜놓고 그냥 편하게 가면 되니까 네. 소고기 사 먹고 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좀 느낌에는 앞으로의 가격 갭이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뭐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너무 분당 가격이 또 비싸진다 비싸요. 보면은 또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거부감 있지. 네. 그리고 너무 가격이 사악해. 최근에 2024년, 2025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강남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저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미래 상승에 적은 과거의 상승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네. 분당이고 강남이고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예, 높은데 예. 단기적으로 보면 2024년, 2025년 상승이 2026년 하반기, 2027년 상승은 저는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형님이 먼저 키가 네, 컸어. 예. 그러면 동생들이 클 때까지는 기다려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강남, 분당 뭐 이런 곳들, 특히 이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생기기에는 재건축 속도가 빨라진다? 네. 안 빨라지잖아요. 이게 통합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막 분당이 막 빨리 될 것처럼 네. 막 얘기를 해요. 현장에 가보면 금방 된대. 뭐 2030년 된대. 그래서 내가 내기하자 그랬거든. 진짜 내기 한번 해보자고. 되면. 왜 안 되냐면 통합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단지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조합원들끼리 엄청나게 분쟁이 생깁니다. 산더머 산입니다. 그래서 분당도 빨리 될 것 같아도 생각처럼 빨리 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게. 너무 많이 최근에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죠. 너무 급등했고 맞아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서울 외곽이 올라가죠. 네. 전세 난 때문에 전세가 없어. 매물이 없네. 월세로 가려는 분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외곽, 경기 남부, 경부 벨트 가요. 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다음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그렇죠. 가고 북쪽으로 그러면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기다리면 2026년 하반기, 2027년만 보자면 오히려 분당보다 저는 일산이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분당 좋은 건 알겠어. 예. 나 돈이 많아. 현금 30억, 40억 있고 네. 신도시 1기 신도시 중에서 뭐 할래? 그러면 분당을 하죠. 근데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뭐 5억이다, 뭐 3억이다 있는 분들은 분당은 뭐 토지 거래가 그렇죠. 일산은 네. 뭐 비규제 비규제 지역. 지역이니까. 일산은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메리트인데. 대출 규제 지역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메리트를 보자면 저는 일산은 충분히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가성비로 따진다면 네.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못 들어가는 강남 쳐다보지 말자. 그냥 현실적으로 일산이라면 교통망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강남하고 너무 멀어요? 강남하고 가까우면 그 가격이었겠냐고. 훨씬 비싸지. 그러니까 가격 대비를 보자면 네. 충분히 메리트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계속 분당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일산이 앞으로 가격은 좋을 겁니다라고 가격으로 갑니다. 말해서 조금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분당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너무 좀 높았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일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리트에 비하면 말씀하신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거는 것들이 가격에 있으니까. 반영이 되니까. 분당이 좋은 건 가격에 반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는 재건축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네. 지금 좋은 거는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럼 일산 같은 경우는 2024년 5년 안 올랐잖아요. 네. 2021년 이제 정고점 회복도 안 했네. 저평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산과 분당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부터 앞으로 단기간 또 저 얼마나 장기간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는 일산의 이런 점이 너무 좋다. 나는 분당이 이래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보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